매입세액과 납부세액. 자, 우리나라의 이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하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판매 이전 단계인 매입 단계에서 공급자한테 대신 지급한 부가세, 이 부분을 우리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판매하면서 받아놓은 매출세액이 1,500원인데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1,000원이다. 이러면은 500원에 이렇게 납부세액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매출세액이 1,000원이고 매입세액이 1,500원이다 이랬을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환급세액이 500원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매입세액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매입세액도 이렇게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과 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매입세액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로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죠.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해서 소비는 하되 이 소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이런 부가가치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해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중간 소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간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이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급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많은 부분이 공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공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공제. 불공제. 즉 사업자라 할지라도 중간 소비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불공제 사항은 이렇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요.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어떨까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 수취분입니다. 아주 이게 대표적인 거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 그러니까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더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 매입자가 우리가
그 세무서장의 그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또 공급자가 발행 안 해주니까 우리가 대신 발행을 하는 그런 세금 계산서,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 부분은 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영수증,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영수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주고받은 뭐 이러한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에 가름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또 이 부분도 이러한 증빙서를 영수증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불공제되는 그런 경우, 그것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의 첫째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의제라고 하는 말, 의제한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뭐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면세 물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거쳐서 가면서 뭘로 바뀐다? 과세 재화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로 구입해서 과세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 우리 사업자에게 면세로 구입한 금액 중에는 매입세액, 그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서, 의제해서 이거를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러면은 이렇게 면세로 구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명을 또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명칭이 비슷하죠. 더군다나 요즘에 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 이렇게 거래 내용을 전개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렇게 이러한 낱말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거래를 정리하는데 온뜻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그 차이점을 금방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세금이 들어가 있느냐, 세금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는 세금 계산서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발행하는 증빙서는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그래서 면세 재화를 구입할 때 그 공급자로부터 우리가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 계산서를 받으면은 그 금액의 일부가 부가가치세가 된다. 부가가치세로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또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면세 재화죠, 그죠? 면세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부가세가 없는 이제 그런 대금만 공급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면세 제외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증빙서. 그리고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면세 제외인 뭐 채소라든가 뭐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농어민과의 그 거래 사실을 기재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의제 매입세액 대상의 영수증으로 봐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제 매입세액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더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농어민과의 계약서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데 인정해 주는 경우는 이렇게 중소 제조업이라 해야 돼요. 제조업. 음식점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재고 매입세액, 재고. 자,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 이건 이제 매입세액이 많다 할지라도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한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에